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3월 8일 목요일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남북한 합의 6개 항이 있죠. 그중에서 제 눈에 가장 띄는 것은 사실 정상간 핫라인 설치 부분입니다. 정상간이라는 단어와 핫라인이라는 부분인데요. 정상간 대화는 앞으로 남북한 간 긴장관계를 상당히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핫라인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자주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으면서도 무려 70년 넘게 갈라서서 살아가고 있는 남북한이 외국이 볼 때는 얼마나 재밌는 조롱거리가 되어 왔겠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또 장사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대화를 시작해야 할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도 남북한 간의 논의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북미 수교까지 가면서 아무쪼록 북한이 더 문을 열고 더 많은 성장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진보하길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저희들이 이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인터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사회 각계의 또 각 분야에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인권위원인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한번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미투 운동과 여성의 어떤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인권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분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5당 영수회담에서도 개헌 이야기가 잠깐 추미애 대표가 제안을 하다가 홍준표 대표가 그 부분은 빼자라고 해서 생략이 됐는데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3부에서는 아직도 해법 못 찾고 있죠. GM 사태 말입니다. 정해철 전국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정책기획실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특별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을 차례로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상황도 좀 듣고 정부의 대응, 국회의 대응도 한번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4부 경제 얘기가 전문이지 시간 있죠. 경향신문의 경제부 박병률 기자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이게 부동산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 주제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요즘 워낙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죠. 참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에 또 작은 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두 번째 인터뷰하려고 했던 개헌 문제인데요. 조금 더 당겨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투표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결국 개헌은 물 건너갔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선책을 논의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은 뭔지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이죠. 자유한국당의 네. 안상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은 이제 인천, 중구, 동구, 강화, 옹진의 안상수 국회의원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 안상수 의원께서는 인천광역시장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또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뭐 다 인지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조금 전에 정세균 의장의 어제 발언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해석하셨습니까? 그건 뭐 우리 정세균 의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거고 예. 애초에 그 문 대통령 혹은 뭐 청와대가 다소 좀 무리한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청와대에서 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3월 15일에서부터 20일 사이에 해서 이것을
지방자치에 동시에 이제 투표를 하도록 하자 하는 제안 자체가 네. 우선 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은 한자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내용은 뭐 쉽게 얘기해서 좀 좌파적 성격이 많고 예. 여러 가지 이 권력 구조 개편에 있어서 정부가 아주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반대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를 하지만 뭐 그러나 이제 반대 표출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런 내용이 왔을 때 통과를 시킬 수도 없는데 국회에서 말이죠. 그렇죠. 또 이것을 지자체 때 같이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다. 왜냐하면 지자체라는 것도 앞으로 4년 동안에 우리나라 전체 어떻게 보면 총선거보다 뭐 대통령 선거 못지않은 중요한 선거죠. 네. 각급 선거 뭐 7, 8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예. 여기에다가 곁다리로 이 앞으로 또 한 뭐 100년지 대계를 세울 헌법을 곁다리로 한다는 것은 너무 헌법을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고 네. 또는 우리 국민들은 일단 지방선거를 중간 평가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은 긍정적,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런 것에서도 판단력을 흐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데 네. 그럼 왜 이걸 이렇게 알면서 됐을까? 나는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뭐 지자체 때 좀 이렇게 희석시키는 용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치공세적 성격으로까지 생각을 한 거 아니냐. 네. 오히려 이게 개헌을 정말 할 의사가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네. 저희들은 그래서, 뭐 일단 하여간 10월 정도로 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예. 여야 간 합의하고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그때까지 일정을 쭉 잡아서 개헌을 하자. 예. 그때까지면 국회에서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하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세균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결국 개헌을 올해라도 이 지자체 때는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지역구를 통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개헌에 대한 민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어떻습니까? 예. 개헌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사실 뭐 개헌이라는 게 우리 앵커님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쉽게 못해서 제가 잠시 말을 끼웠습니다. 예. 제 말씀은 예. 국민 일반들 잘 모르고 예.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저희들도 뭐냐면 아니 근데 개헌 특위에 계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씀이냐면 예. 쟁점이 정확하게 뭔지 예. 네? 어떤 점에서 지금 내가 어떤 개헌을 원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 쉽게 얘기해서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지난번 개헌에 발의가 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지난 모든 대통령이 권력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대통령은 또 좋은데 이게 뭐 청와대 내부에서 몇몇 사람들이 내각이나 심지어는 여당을 다 좌지우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동물국회가 되고 동물국회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또 무슨 선진화법이라고 그래서 다수결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 법까지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라는 것이 생명을 다했구나 이런 것이 뭐 지난번 소위 탄핵 국면 뭐 촛불이라 해도 좋고 이 네. 국면에서의 국민적 요구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권력농단이 제왕적 대통령에서 왔다 이런 판단에서 시작은 권력구조 개편에서부터 왔는데 이게 지금 내각제라든지 대통령제라든지 혹은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장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가지고 딱 하면은 어떤 방향이 될 텐데 지금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국민들이 모른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지금 뭐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이게 자유를 뺀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면 이게 뭐 인민민주공화국 북한하고도 같이 한다는 소린가? 그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따져보면 뭐 그게 과연 그런 건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쟁점이 돼 있어가지고 네. 주요한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아직 못 왔다 이런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도 그렇게 예. 예를 들어 최장집 교수의 말을 빌리면 헌법 예. 전문이라든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은 상당히 건전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손댈 부분이 없다라는 학자의 지적도 있지만 그런 어떤 그 포맷보다도 방금 말씀 주셨지만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또 홍준표 대표도 말씀하셨고 또 방금 안상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권력구조 개편 중심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헌법 개정의 핵심이고 그게 지난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개헌의 본질이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대선 전에 권력 분산형 개헌을 완료할지 말지 그러니까 이 대선이 차기 대선 있기 전에 개헌을 할지 아니면 또 차기 대선에 개헌을 해야 될지 어제 5당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주제로 가지고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는데 개헌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네. 결심만 한다면 네. 예를 들어 올해 10월이다 이렇게 그 대통령 혹은 우리 5당이라고 그럴까 정치권이 합의만 하면은 예. 이번엔 저는 뭐 100% 통과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쭉 소위원회에서 얘기 중에 있거든요. 예. 소위 제가 이제 개헌 소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거의 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상당한 접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 청와대 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시간을 주면은 이제 권력 분산이 마음껏 되진 않더라도 예. 지금보다는 아주 훨씬 나은 쪽에서의 예. 그 타협점이 있다. 그러면서 이 타협점이 선거구제 개편, 선거구제라는 게 지금은 과거엔 양당제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욕구가 많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당제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어울려서 이렇게 분권형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까지도 마련을 해서 예. 하면은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 주변에 있는 현재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청와대 가보니까 이게 좋거든. 도대체 뭐 굽실굽실하면서 뭐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아이고 이거밖에 할 일 없는데 이거를 왜 개헌을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된 거서 대통령께서 예. 결단을 해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예. 본인은 어차피 해당이 안 되니까 예. 본인은 뭐 대통령 임기를 중간에 그만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거를 사실 오늘 제가 국회 국회 그러니까 50주년 네. 조찬 기념회에 가서 대통령을 뵙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그 대통령께서 애국심을 가지고 적어도 자기 임기에는 또 해당도 안 되니까 예. 이것은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예. 조금만 풀어주면은 바로 합의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여야 간의 어떤 합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 문제는 방금 말씀 주셨지만 상세하게 말씀 주셨지만 권력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본질인 것 같고 그다음에 2월 안에 한국당에서는 자체적 개헌안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주셨었는데 개헌안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왔습니까? 자체 마련하신 게. 지금 이제 거의 그 형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예. 형성이 돼 가는데 예. 이제 권력 분산을 어느 정도를 할지 네. 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여러 형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정말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예. 2, 3주 이내에도 뭐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축적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또 다른 내용까지도 심지어 뭐 지자체 문제라든지 기본권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네. 그런 것도 많이 우리도 연구가 돼 있어서 네. 이제 내부적으로 그래서 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다만 저희는 절대로 지자체 때는 할 수가 없다. 그건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니까 대통령님께서 이거를 좀 시기를 좀 여유 있게 하시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정세균 의장도 그걸 조정을 하시고 조율하시면서 그 개헌안은 네. 시간을 두고 하면은 많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접근이. 개헌안에 대해서 내용은 그 정도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른 현안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서 조금 전에 제가 오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방선거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네. 배현진 아나운서입니까? MBC 출신인 모양이던데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한다고 하는데 인재 영입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배현진 아나운서의 어떤 점들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체성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고 송파울 재보궐선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이제 100% 확정적인 것은 듣질 못했고, 예. 오늘 제가 내내 그냥 외곽으로, 예. 역서부터 해서 당이나 국회에 좀 있질 않아서,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들었고요. 저는 아주 이것은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봅니다. 신의 한 수다. 왜냐하면,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언론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예. 그것은 소위 노조들, 언론 노조들, 예. 그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예. 성향 자체가 좌파고 또 방법 자체도 옳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을 몸으로 버틴 사람 아닌가요? 이게 보면 네. 그랬다가 그냥 좌파 임명된 사장이 들어오니까 바로 그 다음날 네. 사장 임명이 되기 전인가 그만두니까 먼저 사장이 그만두니까 바로 그야말로 이 양반도 우리 배현진 씨도 이제 사퇴를 시켰다는 것인데 예. 이거는 역사상 없는 일이거든요. 예. 이게 없는 일이고 저는 이런 기회에 제 불만을 말씀을 드리면 네. 언론이라는 건 균형이 중요한데 지금은 이게 민노총이 자기들 그 산하의 민원연이고 뭐 이런 거를 각 그 언론사에다 죄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지령을 딱 내려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냐. 이것이 또 혹시 청와대 어디랑 통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의구심을 갖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과거의 유신 때보다 더한 겁니다. 안상수 의원님. 나가야 될 때. 안상수 의원님. 그때는 군인들이 총칼이 나가지고 했지. 예. 이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몸으로 버틴 분이 예. 보면 배현진 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알겠습니다. 또 요즘 미투라고 있잖아요. 예. 응? 그러니까 여성들이 권한을 자꾸 찾아야 되는데 이럴 때 이런 분들이 나가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이래서 이런 분들이 자꾸 제도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권리를 찾아내는 것이 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아주 그 우리 홍준표 대표가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 겸하고 있는데 예. 아주 그 모처럼 알겠습니다.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언론에 각성해야 될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일단 언론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분명히 밝혀드릴 것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방송만큼은 좌파의 앵커도 아니고 좌파의 PD도 아니고 좌파의 노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편향된 성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배현진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이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자유한국당의 정체성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신이 대변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른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질문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에 한번 또 연결을 해서 안 의원과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었습니다. 네. 2부로 오겠습니다.